단톡법 하고 나서부터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답답하죠. 단독법 시행되면서 제일 흐른 게 뭐 30만 원씩 40만 원씩 하더라고요.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. 싸게 사는 거는 좋은 건데 왜 싸게 못 팔게 하는지 이상한 법이 생겨난 것 같아요. 핸드폰을 바꿀 때 제가 호갱이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예전에는 누군 싸게 사고 저는 비싸게 사갖고 화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. 최신형으로 바꾸려고 하면 고가고 그래서 더 싸졌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어요. 예,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, 단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여러분 먼저 들으셨습니다. 오늘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. 이 법은요, 휴대폰 살 때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 주던 거 이거 경쟁 못하게 상한선을 딱 정해버렸죠. 그래서 소비자가 어디서 사든지 차별 없이 사도록 하겠다.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보조금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신 요금도 좀 내리고 단말기 값도 좀 내려라. 이런 취지였습니다.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? 단통법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? 우리가 궁금한 그 지점 이분에게 직접 질문해보죠.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먼저 단통법 1년,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지금 나온 것처럼 예. 아직도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되었고 투명성. 또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던 것 우리가 제한해 줄 테니 대신 당신들 저 이통사 제조사 요금 내리고 단말기 가격 내리시오. 이 취지가 정말로 제대로 산 건가?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우선 그에 앞서서 그 과거에 이제 많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었는데요. 예. 그에 반해서 전혀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. 그 단말기 유통법의 기본 취지는 그와 같이 그 일부 소비자에게만 가던 혜택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신요금의 인하와 그다음에 단말기 구입 가격 즉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었는데요. 예. 물론 지금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단말기 가격도 그 종전에 비해서 많은 성능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오히려 가격은 더 낮아지고 또 외국과의 가격 차이가 오히려 이제는 외국보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더 낮은 가격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요, 이제 소비자들 앞에서 시민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과거에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샀다면 그래서 차별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비싸게 산다.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.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두가 다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니냐.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. 예,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. 그렇죠.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를 보면 소비자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합을 보았을 때는 종전보다 적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적어지지 듭니다. 않았다. 그럼 위원장님 대신 좀 비싸게 보조금 덜 받고 휴대폰을 비싸게 산다면 요금 인하가 원하는 만큼 팍팍 돼야 될 텐데 지금 요금 인하 통신요금 내려간 건 찔끔이고 휴대폰 가격은 보조금 없어지는 바람에 왕창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호갱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. 예, 물론 그런 느낌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. 예. 그 과거에도 이제 과거에는 보조금이라고 했었는데요. 예. 그 보조금 액수가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27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고 해서 불법 보조금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. 그런데 과거에는 그와 같은 단속과 제재가 좀 효과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소위 대란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는 공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통구조가 투명화돼서 그런 일들이 이제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물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 최초의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의 변화가
없거나 또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는 압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개개인이 2년 동안 예. 약정 기간이 2년 동안 지출하시는 총 통신 비용을 계산을 해보시면 예. 그 과거와의 변화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너무 조금이에요. 변화가. 글쎄요, 지금, 뭐, 소비자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를 물론 희망을 하시겠습니다만은, 예.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,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만은,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고, 또 앞으로도,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, 이런 경쟁이 활성화가 된다면,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금이 소비자들 원하는 만큼 정말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, 인하가 점점점 되는 부분, 이게 피부로 아마 느껴지는 것,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, 위원장님. 예,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예.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 외국의 그 주요 국가의 통신 요금과 비교했을 때 예.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모두 다 굉장히 지금 통신비 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. 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워낙 또 이런 모바일 이런 데 강점이 있고 예. 그다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고려가 돼가지고 예. 통신 요금의 지출이 전체 가계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나라 그 3개 이동 통신사가 해외 주요 이동 통신사보다 훨씬 마진율이 지금 낮은 편입니다. 마진율이 낮다. 네. 아, 근데요, 저는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, 우리 요금에는 기본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데 이 기본료라는 걸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매달 10,000원가량이 붙는데, 이동통신사들이 인프라 구축하고 뭔가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뭐 처음에는 필요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사내 유보금이 27조나 쌓아놨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, 이 정도 상황이면 기본료 10,000원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,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.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요금 구조는, 과거의 요금 구조는 기본료가 얼마이고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통신 요금이 계산이 됐습니다만은, 예.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준 요금제로 바뀌고 또 과거의 요금제도 그 기본료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이제 없어진 부분입니다. 물론 그 바닥에는 기본료라는 게 들어있을런지 모르지만 요금 구성 자체로 보면 기본료는 없는 것인데요. 아니,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꾼 분들은 요금들이라는 것이 뭐 예. 통신 사업자들의 이제 투자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서로 그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예.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, 저 같은 경우는 저 기본료가 꼬박꼬박 나오던데요. 지금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. 요금 명세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. 한 12,000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? 그러니까 그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요금제 쓰고 계시면은 예. 거기에는 이제 기본료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데요. 이제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요금제는 그 기본료를 다 그 전체적인 뭐 데이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데 녹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. 그러면 결국은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네요. 뭐 이름만 좀 바꿨지, 구성만 바꿨지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동통신사들의 뭐 앞으로의 그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.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가요? 아니, 그런데 정부가, 그러니까 방통위가 요금 인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좀 발동하면 안 되는 건지. 그에 대해서만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. SKT에 대해 SKT를 지금 사용하는 뭐 이용객들이 원체 많으니까요. SKT에 대해서라도 좀 발동을 하면 안 되는지. 보조금은 강제로 제한하면서 왜 요금은 강제로 제한 못 하는가? 요금을 신청해 왔을 때
그거를 인가를 해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요금을 낮춰라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위원장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해하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워낙 지금 통신비 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다 보조금은 줄었는데 요금은 그렇게 피부로 확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하니까 이런 불만들을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건데요. 여하튼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든 우리가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요.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면요?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. 그 지원금이 이제 그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. 비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금이 높지만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례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기울기를 좀 낮춰가지고 예.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이. 그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입 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가져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상한선이 지금 33만 원으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33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시고요. 만일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데 상한선 때문에 더 못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예.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그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만 그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지원금 상한제 같은 것이 예.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2년 후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보조금 상한선 일몰제. 이게 2년 후면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법이죠. 계속 연장하지 않으면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렇게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물론 이제 취지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2년 안에 소비자들이 계속 이렇게 불만을 품는다면 그냥 일몰제로 사라지도록 둘 생각이신 거예요. 이제 앞으로 2년 후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, 예.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원래 입법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국민들 목소리 잘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.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국민들이 실감을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. 국민 입장에서 네, 그렇습니다. 숙고하고 또 숙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.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었습니다.